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26% 상승, 코스닥은 1.04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서 어떻게 움직이려나 싶기는 했는데요. 일단 저도 저희 정현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닥 기준으로는 여기 6월에 저점을 만들고 반등 랠리가 나왔고요. 이 상승폭의 절반 값인 765포인트? 어제 제가 이렇게 하락할 때 765포인트를 깨지 않아야 된다.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. 아무리 이제 마지노선으로 봐도 여기 이제 저점을 만들 때 저항 구간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일단 지지력은 좀 강하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번 반등 나오고 두 번 반등 나오고 하지만은 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나서 오늘의 반등을 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지켰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이렇게 결국은 뚫고 이 박스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.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승폭의 절반값을 이미 어느 정도 좀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,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이 가격대 12,000포인트를 다시 뚫기 위해서는 꽤 강한 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.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은 좀 양호한 모습이긴 한데, 아까는 플러스 거의 이제 1% 근방까지 갔었는데 다시 0.5% 정도로 하락을 했고,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오전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밀리면서 음봉, 이런 흐름이 이제 지속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그래도 만들어주면은 꽤 기대를 해볼 수 있는,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락 구간으로 완전히 이제 저점 테스트하러 가면 우리 증시도 지금 여기서 잘 버티고는 있지만 힘들 겁니다. 미국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아마 우리 증시도 이렇게 이 절반값을 뚫고 박스 하단에서 놀기 위해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없이 그래도 좀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증시는 저번에 요때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CPI 물가지수 발표 FMC 회의 전까지 이 박스 상단에서 놀 가능성이 좀 클 거라고 보여지고,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물가지수가 상회할지 하회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좀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FMC에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올 텐데, 여러 차례 말씀 또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잭슨홀 미팅 때 어느 정도 먼저 매를 맞은 건 있기 때문에 FMC 회의 때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물가지수가 지금 시장 예상치인 7.7%를 훨씬 뛰어넘어서 만약에 7.89 정도는 괜찮은데 8% 이상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때는 조금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또 겹쳐 있어요. 그러니까 9월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9월이 어떤 그 시장에, 그러니까 9월을 지나고 이제 변곡점이 생기고 10월에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이 진행될 확률이 이제 높다고 보는 이유가 9월에 굵직한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.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물가지수 FMCA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선물 옵션 도능시만기일이랑 추석 연휴라는 또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총 4가지 이벤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넘어가면 10월부터는 그래도 조금 매매하기 좀 수월한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.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런 4가지의 굵직한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힘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. 그렇게 좀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, 저도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왜 그렇게 저도 이제 봤냐면, 항상 이 테마라는 것은 대형주들,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먼저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밑에 중소형주들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강합니다. 그래서 항상 어떤 주도 섹터가 어떤 곳이 될지
어떤 테마가 어떤 재료가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항상 체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IT 반도체, 2차 전지, 제약 바이오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제 눈에 가장 차트의 뭐 위치라든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대형주가 현대차랑 기아가 있어요. 그래서 얘네가 혹시 좀 잘 움직임이 나와주면 관련된 재료들도 시장에서 훨씬 힘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. 기아도 뭐 차트 위치가 나쁘지 않죠. 뭐 삼성전자만 보고 와도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얼마나 차트 위치가 대형주 중에는 괜찮은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혹시 현기차가 힘을 좀 내주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괜찮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는데 때마침 야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테마가 오늘 딱 출연을 했어요. 이건 제가 뉴스 보자마자 와 이거는 꽤 해볼 만한 테마인데?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포르쉐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것도 독일 사상 최대 IPO가 예상이 되고요. 기업 가치는 116조. 9월 말에서 10월 초, 늦어도 올 연말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면은 빠르면은 한 달, 길면은 한 3달 정도 되는 거니까 이 테마를 가지고 롤링을 해가기에도 어느 정도 꽤 적합한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요 테마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코리아 FT가 상한가를 들어가 줬습니다. 항상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는 대장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 코리아 FT 상한가 3기 세아 메카닉스, 임페 이렇게 해서 한 4종목 정도가 포르쉐 상장 테마로 일단 형성이 됐고 내일부터 이제 얘네들이 단발성으로 죽지 않고 롤링을 좀 해가는 과정 안에서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확산되면은 이 테마는 쉽게 죽지 않겠다라고 조금 더 확신을 가져도 되겠죠. 나도 포르쉐 상장 테마야, 나도 포르쉐 상장 테마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포르쉐 상장 재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동차 관련 뭐 뉴스를 가지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재료가 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어떤 그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느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코리아 FT도 오랜 기간에 이런 어떤 역배열 구간을 돌려 세우는 강한 기준봉이 출현을 했고 여기서 3,500원 뭐 이제 내일 갭 띄우고 넘겨주겠죠. 바로 이렇게 가진 못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 롤링이 좀 나오다가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잘 좀 캐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얘네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제가 뭐 배터리나 자동차 부품주들 꽤 뭐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. 최근에 원래는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주로 움직였던 애인데 갑자기 현대차 미국 신공장 재료로 엮으면서 지금 이제 차량 경량화 좀 테마 정도로 보여지는데 에코플라스틱이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뽑고 여기가 이제 딱 저항 구간이었는데 바로 지금 시간을 띄우면서 갭이 내일 이제 뭐 많이 뜨겠죠. 그러면 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갈 수도 있고 단타 물량 이제 떨고 내고 아니면은 바로 뭐 한 4,000원까지는 쳤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마감이 될 수도 있겠죠. 바로 이제 이 기준봉 세우고 하루 조정이었기 때문에 4,000원 구간을 여기 전고점 구간을 뭐 바로 뚫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조정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구간 안에서 받고 매물소 한 다음에 다시 뭐 뽑든지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 캠트로스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. 특히 이 구간 안에서 제가 총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2차 파동이 나왔고 이제 시장 단기 과열 때문에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었긴 하지만 시장 때문에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. 네, 급하게 여기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왔으니까 이제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얘는 뭐 이 구간 안에서 롤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3차 파동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추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.
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7월 말쯤에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뽑고 죽이고 뽑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의심스럽다는 생각으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요렇게 네, 뭐 성우 하이텍도 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미래나노텍, 포스코 케미칼 얘네들도 지금 시장 대비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.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절대 여기서 조정이 나왔더라도 계속 지금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이제 여기서 뭐 한 일주일 안에는 다시 이렇게 뚫고 추세를 만들어 가줘야 됩니다. 여기서 어기적 거리다가 21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방향 못 틀면 이렇게 가다가 톡 하고 떨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추세 깨져버리는 거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랑 뭐 미래나노텍이랑 같이 보시면서 얘도 끼가 되게 좋아서 잘 버텨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지켜보는 거죠. 네. 에 있고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죠. 성일하이텍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바로 회복해주면서 전고점 넘겨주는 모습. 코스모학도 아직 뭔가 좀 찐 발톱은 안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또 있는 종목이고 뭐 세비캠도 어제 좀 급락이 나왔다가 일단은 11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고 얘도 여기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이제 돌파해줘야 되겠죠. 근데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오르기는 해서 좀 더 얘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오히려 저는 한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 근데 뭐 성일하이텍도 여기 이제 전고점을 좀 넘겨주는 게 중요하겠네요. 폐배터리는 근데 이제 너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서 다시 가더라도 조금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당장 아주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정도는 아니다. 그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주들도 최근에 뭐 뉴스는 일단 나오고 있는데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거든요. JNK2도 보시면 이런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. 그러다가 이렇게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니쿠도 워낙 항상 끼가 좋은 애라서 언제 튈지 모르고 네, 자동차 애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애들은 제가 지수 보면서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지수가 이 박스권 상단 안에서 어찌됐건 계속 이렇게 놀게 되면은 신재생 얘네들은 한 번 정도 파동이 더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 깨고 떨어져서 박스 하단으로 들어가면 얘네들도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좀 급하게 꺾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박스 하단으로 지수가 들어가는 급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버티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더 강해요.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버텨도 얘네들은 무지하게 강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코스닥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 구간 안에서 좀 놀면 신재생 에너지들은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. 그럼 여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. 뭐 여기 앞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파, 2파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3파 나오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좀 올랐죠. 추세도 이렇게 거의 지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21선 깨지 않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권에서도 지금 70%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소형주가 아니라 얘는 뭐 한 9조, 10조짜리 종목이니까 바닥권에서 거의 조정 없이 70% 올랐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테마주가 바닥권에서 한 100%, 150% 오른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이제 하나솔루션에 비하면 몸집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죠. 한 200% 올랐죠. 예.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혹시 한 번 정도 더 뽑는다면 고점 가능성 굉장히 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시장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애들은 솔직히 조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
풍력 애들이 아직까지 태양광만큼 부담스럽게 올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얘네로 혹시 뭐 주도주 교체되면 참 좋겠다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.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 수소도 보시면은 뭐 대명에너지가 1파, 2파, 3파 이렇게 거의 다 나왔잖아요. 물론 이제 또 뭐 단기과열 피해 놓고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지만, 아무튼 수소랑 태양광은 아마 여기서 한 번 정도 급등이 혹시 더 나오게 되면 고점 가능성이 크겠다. 풍력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. 근데 신재생 애들이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뭐 풍력 혼자 이렇게 또 갈 일은 없을 거니까,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놓고 신재생 에너지들은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. 야, 원전 애들이 안타깝습니다. 뭔가 이때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요때 요날 금요일인데 이집트 3조 원 수주 뉴스가 나왔던 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목요일에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야 뉴스만 보면은 굉장히 갭도 높게 띄우고 시세를 한번 냈어야 되는데, 갭도 어설프게 띄우고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원전 당분간 힘든 건가? 라는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매각으로 급락 나오면서 조금 이제 재를 뿌리기도 했고, 원전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.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, 지금으로서 뭐 기대할 수 있는 원전 관련 뉴스는 조금 힘들어요. 당장 뭐 11월 달에 사우디 뭐 정상회담에서 뭐 네옴시티랑 원전 관련해서 뭐 회담하는 게 있는데, 사우디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료가 좀 되잖아요. 이집트여서 너무 약했나? 네. 아무튼 원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. 그리고 방산주들도 시장 대비 정말 잘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보면은 1파에서 2파, 그리고 얘도 이제 요때 방송인가 말씀드렸습니다.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.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. 굉장히 기간과 가격 조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파동으로 넘어갈 것이다.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뭐 요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요때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. 요때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, 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대형주 수급주들은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떤 뭐 기준봉이 급하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다가,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장대음봉. 그러니까 이제 기관 애들이 몰고 가다가 한 딱 어떤 시점에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그냥 물량 폭탄 쏟아지면서 차익 실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수급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은. 조선 기자재 애들은 조정이 조금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꽤 괜찮은 조정이 나왔죠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하이로 코리아는 뭐 조금 이제 사실 접근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, 혹시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조금 관심 가져보실 분들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, 대신에 성광밴드는 하이로코리아만큼은 조정 구간을 좀 주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일단 추가 상승이 나와버렸죠. 여기서 따라잡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, 태강은 조금 이게 뭐 대장 같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일단 하이로코리아 정도를 이제 조선기자재 내가 조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 안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말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. 제 무료 리딩방 체험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